예, 그 다음에, 자, 이제, 거래계약 체결로 들어갑니다. 개별적 실무, 자, 439페이지, 거래계약 체결. 자, 우리가 지금, 의뢰 접수와 동시에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중개계약. 그래갖고 이제, 물건 조사해서 매수인에게 설명했어, 안 했어? 그럼 산다고 하면은 거래가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이 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래계약 체결까지 왔어요. 이제 그러면 실무가 거의 다 끝나간다는 소리죠? 예, 그렇다고 다 끝난 건 아니에요. 개별적 실무가 또 엄청 많이 남아져. 그죠? 그럼 이제 하나씩 들어갈게요. 계약을 체결하면 누가 계약서를 써야 돼요? 자, 개공이 써야 되죠? 자, 근데 쓰는 건 어렵지 않는데 잘못 쓰면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여러분 교재 1절이 계약서 작성 시 무슨 사항? 주의사항. 계약서 작성 시 무슨 사항? 주의사항. 주의사항이 나와 있어.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공부할 것이 주의사항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의의랄지 2번 작성 요령, 뭐 작성 보수 이런 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시험 안 나오니까 441페이지까지는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442페이지 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강의가 들어가는데 가장 먼저 공부할 것이 당사자 확인입니다. 무슨 확인? 당사자 확인. 그럼 매매 같으면은 매도인하고 누가 돼? 매수인. 임대차 같으면? 임차. 이게 당사자입니다. 근데 이제 매도인 위주로 공부를 하면 돼. 어차피 매수인은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이 권리의 진정성 나와 있어요. 권리의 진정성 확인. 자, 이게 뭐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내가 저 건물 소유자라고 주장하고 나설 수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진짜 소유자인지를 개공이 확인할 의무가 있어, 없어? 있어요. 뭘 띄워보면 돼? 등기상 증명서. 그럼 등기부에 나오죠? 그리고 뭐하고 대조해야 돼? 주민등록증 대조합니다. 그러면 인적사항 일치하는 거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 사진도 한번 봐야 돼. 또 소유자 주민등록 훔쳐와가지고 내 것이다 그러면 안 되니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소유자인지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주변 탐문도 필요합니다. 왜? 등기부상 소유자하고 실소유자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가 있거든요. 명의신탁 같은 경우.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주변 탐문도 필요해요. 자, 그래서 권리의 진정성 확인. 자, 권리 진정성 확인 정의됐죠? 그래서 1번은 네 번째 줄 후단, 다섯 번째 줄, 여섯 번째 미시고 오세요. 등기부상 명의는 일단 뭘로 추정된다 그랬어? 소유자. 개공은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받고 주민등록증 제시받아 대조해서 뭘 해서? 대조해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거기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소유자 확인 끝.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리권 유무 확인 나와 있어요? 자, 의뢰인이 나는 소유자가 아니고 대리인이다. 나무 대리인이다. 그래서 대리인이 물건 팔려고 들어올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개공하려면 대리권 유무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대리는 크게 무슨 대리, 무슨 대리? 법정 대리하고. 자, 법정 대리는 뭘로 확인해? 가족관계 등록부 이렇게 포괄 개념으로 공부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무대리는 뭘 통해서? 예임장. 근데 뭐가 첨부돼야 돼? 본인의 인감증명서. 자, 본인의 인감이 첨부돼야 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위임장에 보면 위임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위임인이 본인이잖아요. 네. 자, 인적상, 인감증명서상, 인적상 일치하는 거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또 인감이 또 일치하는 거 확인해야 돼. 그죠? 수임인하고 대리인하고 같은 사람이죠? 인적사항 확인해야 되고 또 위임 내용도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예. 왜? 자, 임대하라고 위임을 줬는데 팔려고 내놓을 수도 있잖아요. 이걸 확인해서 이상이 없으면 중개를 해달라. 그래서 법정 대리는 가족관계 등록부, 이무 대리는 뭘 통해서? 위임. 그러면 남편 재산을 아내가 팔려고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럼 대리권 유무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뭘로 확인해? 위임장. 자, 위임장. 뭘 통해서 확인한다? 위임장. 근데 이제 더 조심해야 되니까 한 번 더 확인해야 돼. 본인에게 더 한 번 더 확인해야 돼. 이해되세요? 네, 좋았어요. 자, 밑줄 볼게요. 자, 2번 대리권자 확인 나와 있어요? 예, 다 밑줄 그어보세요. 442페이지.
대리인이나 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리권 존부 여부를 확인한다. 그렇게 나왔죠? 의무대리는 위임장, 두 번째 조당. 그리고 계약당에서는 등기 필증, 제시사를 요구해 확인한다. 그리고 위임장에는 본인은 뭐가 첨부돼야 돼? 인감증명서. 그리고 마지막 위임 내용. 내용도 확인하라고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자, 거기 법정대리가 나옵니다. 밑에서 5번째 줄. 자, 법정대리는 뭘 통해서? 가족관계 등록부. 가족관계 등록부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체크를 해놓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확인할 것이 뭐가 있어요? 처분 능력. 자, 처분 능력이 뭐예요? 자, 세 번째 소유자가 확인됐으면 처분 능력 확인해야 되는데, 처분 능력은 의사 능력도 있고 행위 능력이 있어요. 자, 의사 능력이 있는 자고 해야 돼요? 없는 자? 있는 자. 자, 의사 능력이 없는 자를 뭐라 그래? 의사 무능력자. 그럼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무효입니까? 취소할 수 있는 사유? 무효입니다. 무효. 무효! 그러면 의사 무능력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지. 유아, 만취자, 광해. 자, 어린 꼬마가 물건 팔려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있겠죠? 어린 꼬마가 물건 팔려고 들어와. 5살짜리 애가. 그러니까 소유자 확인하니까 맞아. 상속을 받았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이 계약을 중개해주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 무능력자. 무효입니다. 무효. 이게 중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 만취자가 물건 팔려고 들어올 수도 있어, 없어? 그러니까 왜 팔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 술값 부족. 그러면 술 깨기 전에 빨리 중개해야지. 그리고 중개하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무효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분들하고. 근데 이분들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죠? 왜? 눈으로 쉽게 확인이 돼, 안 돼? 돼요. 됩니까? 큰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뭐가 문제예요? 행위 능력. 그럼 행위 능력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혼자서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혼자서 단독으로 아무 도움 없이 법률행위, 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제한 능력자. 그럼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입니까?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취소할 수 있는 사유죠? 그러면 이제 제한 능력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요? 미성년자, 또 피한정 후견인, 또 피성년 후견인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봐볼게요. 자, 왜 이걸 알아야 되냐면 이 사람이 물건 팔려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 확인하니까 소유자는 딱 맞아. 근데 주민등록증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미성년자가 나와요. 그러면 이 미성년자 중개해주면 이 계약이 무효입니까? 취소할 수 있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죠. 누가 취소권을 가지고 있다고 배웠어요? 자,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이 왜 물건 팔아먹었냐? 그러고 취소해 볼 수도 있고, 또 미성년자 본인도 취소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불안하게 되어 있죠? 취소를 안 하면 관계없죠? 그러면 취소를 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어버려요. 그럼 이제 나중에 개공 찾아와서 또 따지러 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취소가 안 되게 중개를 해야 돼. 몇 가지 방법? 2가지. 자, 동의를 얻어서 중개하면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이거 하나. 또 하나는 대리인하고 직접 연결해 주는 방법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취소가 돼, 안 돼? 몇 가지 방법? 2가지. 동의를 받아 오너라 해가지고 미성년자하고 계약하든 대리라고 직접 하든. 그러면 피한정 후견인도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다. 몇 가지 방법? 2가지. 자, 대리 동의를 얻는 방법하고 대리라고 직접 몇 가지 방법? 2가지. 근데 뭐가 문제예요, 이제? 피성년 후견인 문제예요. 피성년 후견인은 몇 가지? 이건 1가지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동의권이 법적 효력이 없어. 동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대리인하고 직접. 그러니까 몇 가지? 1가지. 자, 미성년자하고 피한정 후견인은 똑같아요. 2가지고 피성년 후견인만 몇 가지? 1가지. 좋아.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하나? 그러면 법정 대리인 누굽니까? 친권자도 있고, 친권자가 부모죠, 부모. 부모가 없으면 후견인이 지정되든지 선임되든지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후견인이
동의권을 행사하거나 대리권을 행사할 때는 또 누구 동의를 확인해야 돼? 후견 감독인의 동의까지 확인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문제가 안 생겨. 그걸 안 하면 이 후견 감독인이 계약을 취소해 볼 수 있어요. 됐어요? 자, 법정 대리인 중에서 후견일 경우에는 후견 감독인 동의까지 확인해라. 자,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예, 끝났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이 하나 더 해야 되겠다. 체크하기 전에 하나 더. 그럼 잘 봐봐. 그럼 결혼한 미성년자가 이렇게 물건을 팔려고 들어와. 그럴 수도 있죠. 그럼 법정 대리인 동의 확인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왜? 성년으로 의제되니까. 안 해도 돼? 결혼한 미성년자는 결혼했냐 안 했냐만 확인하면 돼. 왜? 성인하고 똑같이 취급해. 근데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결혼해도 돼, 안 돼? 중개업은 못 해. 근데 이건 법률행위잖아요. 계약이잖아요. 혼자서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분이 이 재산을 미리 처분해도 좋다고 허락을 해줬어. 그럴 때는 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또 하나, 미성년자가 나무 대리인으로서 물건 팔려고 들어올 수도 있어, 없어? 이것도 혼자서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법정 대리인 동의 필요 없어. 그래서 이제 혼자서 할 수 있는 법률행위 세 가지. 일단 세 가지 알아두시고요. 성년 의제된 미성년자 행위, 대리행위,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 이런 거 혼자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내용. 자, 일단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나중에 부족한 것은 문제 풀 때 또 하면 되니까. 자, 443페이지 체크 들어갑니다. 처분 능력 확인 두 번째 후단. 왜냐 하면 찾았어요? 의사 무능력자 법률행위는 뭐다? 무효. 제한 능력자는 뭐다? 취소. 거기 체크하시고 양가리 1번으로 들어갑니다. 양가리 1번에서 동그라미 1번 세 번째 줄. 자, 민법은 제한 능력자는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 피성년 후견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 지문. 제한 능력자 종류 몇 줄 걷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세 줄 몇 줄 걷어요? 미성년자하고 피한정 후견 가로로 묶어요. 미성년자하고 피한정 후견 거래할 때는 원칙적으로 대리인과 행하거나 몇 번? 1번. 그 밑에 동의서 확인 몇 번? 2번. 몇 가지 방법. 근데 피성년 후견인은 책이 없거든요. 피성년 후견인은 대리인과 행한다. 이렇게만 적어 놓으시면 돼요. 피성년 후견인은 책이 없어. 이제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고. 그다음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후단.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후단. 뭐라고 나왔어요?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이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항상 대리인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몇 줄 긋고 있어요? 자, 대표에 넘어가세요.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 혼자서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내가 두 가지 적으라 그랬죠? 성년 의제된 미성년자의 행위 혼자서 할 수 있고 또 하나가 대리행위 이런 것도 혼자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것은 부모 동의가 필요가 없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상식으로 한번 읽어두세요. 자, 4번 첫째 줄 두 번째 줄. 개공은 특히 후견인 동그라미. 법정 대리인 중에서 누구? 후견인. 거래 당사자 지위에 놓인 경우는 후견 감독인 동의 여부를 뭘 해라? 확인. 후견 감독인 동의 확인해야 돼. 무슨 감독인? 후견 감독인 동의를 확인하고 중개하라.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칠판에 있는 내용은 다 몇 줄 걷어요. 되게 쉽죠? 그 다음에 이제 양가리 2번 제목이 뭐예요? 법인. 자, 사무소에 앉아 있으면 별 물건이 다 의뢰가 들어올 수 있겠잖아요. 그럼 법인이 물건 팔려고 의뢰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배운 거 외에. 자, 각 법인이 물건을 팔려고 개공 찾아옵니다. 아, 저 건물 팔고 싶은데 중개 좀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거 외에 추가로 확인할 거 있죠? 일단 법 인격 유무 확인해야 돼요. 법인은 언제 인격을 취득해요? 설립 등기. 그러면 등기부로 확인하면 되겠죠? 법인 등기부. 또 하나 법인은 대표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대표자가 과연 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느냐? 처분 권한 유무 확인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사단법인 같은 건 대표자 처분할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정관에다가 우리 대표자는 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규정을 해놓고 그 제한사항을 등기부에다 등기해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등기부에 공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뭘 띄워보면 돼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근데 이제 추가로 공부할 것이 또 있어요. 법인 종류에 따라서 별도로 또 확인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사립학교다 가정해봐요. 그러면 사립학교 법인 같으면은 사립학교법이라고 있어요. 사립학교법이 적용이 돼. 그러니까 지금 배운 거 외에도 추가로 뭐를 해야 돼? 관할청. 자, 사립학교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는 관할청은 허가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개공은 관할청 허가 가능성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왜? 허가를 못 받으면 계약이 무효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거래가 안 이루어진다는 소리죠. 그래서 허가 가능성까지 확인해야 돼. 이해되세요? 자, 그걸 알고 있으면 돼요. 이게 사립학교 같은 건 별도로 관할청 허가 가능성까지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중개해달라. 이해됐어요? 예. 자, 그것까지. 자, 밑줄 그을게요. 큰 내용 없어요. 동그라미 1번 세 줄 밑줄 그으세요. 매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격 유무를 법인 등기상 증명서를 통하여 조사. 그러죠? 그리고 권리 능력이 있는 법인 경우에는 대표자 처분 권한 유무 역시 법인 등기상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 이게 전부 다 뭘 통해서? 법인 등기상 증명서. 자, 동그라미 3번 두 줄 밑줄 그으세요. 법인 종류에 따라서 처분할 때 이해관계인의 동의나 감독자 승낙을 얻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얘가 사립학교 법인이 나와 있어요. 그 사립학교 법인은 마지막 절 효단 밑줄 그으세요. 자, 사립학교, 저 학교 법인 그 기본재산 동안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하고자 할 때는 관할청은 뭐? 그러니까 허가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지문 떴죠? 그거 한번 읽어두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확인하고 중개를 해달라. 뭐 이런 겁니다. 끝. 그 다음에 44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제 무슨 재산이 나와 있어요? 공동소유 재산이 나와 있어요. 공동소유 재산 형태는 몇 가지? 세 가지. 첫 번째가 공유, 또 합유, 또 총유. 자, 공유 재산이 있고 합유 재산이 있고 총유 재산이 있어요. 자, 합유는 일반적으로 조합 재산 같은 걸 말하죠. 총유는 정중 재산. 우리가 직접 관련된 건 정중, 또 권리 능력 없는 사다 뭐 이런 것들인데 교회 덕이고. 자, 일단 정중 재산 우리가 직접 관련된 거.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일단은 결론만 알면 돼요. 공유는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고 합유는 총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공유는 지분 처분이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잖아요. 아주 자유롭습니다. 그러면 이 자유롭다는 말은 다른 공유자 동의가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합유는 자, 제한이 있다는데 다른 합유자 뭘 얻어야 돼? 전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고 여기는 지분 자체가 없으니까 처분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그래요. 그다음에 물건,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이 물건은 공유는 다른 공유자 무슨 동의? 전원 동의가 있어야 돼. 자, 그다음에 여기는 다른 합유자 전원 동의. 그다음에 여기는 사원총회 결의. 그러면 정중재산 같으면 정중의 의결. 의결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사원총회 결의. 그래서 이제 정중재산 같으면은 일단 규약이 있으면 규약이 따르고 없으면 정중의 의결이 있는가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정중 대표자가 물건을 팔려고 들어와도 안 돼. 정중의 의결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확인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대표자라고 해서 무조건 중개해주면 안 된다고. 이해됐어요? 자, 우리는 이걸 알고 있다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알아야 돼, 안 해야 돼?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이제 공유물 처분은 다른 공유자 무슨 동의? 전원 동의. 이해됐어요? 자, 그걸 알고 있으면 돼. 자, 밑줄 그을게요. 445페이지 양가로 3번 공동 소유 재산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줄 밑줄. 민법상 공동 소유는 공유, 합유, 총유. 몇 가지 종류? 세 가지. 자, 결론만 밑줄 그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세 번째 구당. 각 공유자는 지분 동그라미,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이 말은 지분이 있다는 소리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다른 공유자 동의가 필요 없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맨 밑에서 두 번째 후단 공유물 동그라미. 공유물 처분 변경은 다른 공유자 동의. 다른 공유자 동의. 전원 동의. 전원 동의라고 넣었어요. 전원. 됐어요?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두 번째 줄 후단. 합의는 공유와 달리 각 합의자에게 합의물에 대한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하지 못한다. 그 지분 있어요? 네. 자, 합의자 전원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그럼 반대해서 가면 전원 동의가 있으면 처분할 수가 있다. 이런 소리요.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합의물 동그라미. 합의물은 무슨 동의? 전원 동의. 전원 동의가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 총유재산 유형이 나와요. 두 번째 줄 후단, 세 번째 줄. 총유재산은 종중재산, 교회재산, 독립재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총유물 처분 나옵니다. 총유물 처분. 사원. 사단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고 이런 거 없을 때는 사원총회 뭐다? 결의. 사원총회 뭐다? 결의. 종중재산은 종중의 의결.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고. 됐죠? 됐어요? 네. 자, 공유물 처분은 전원 동의. 그러면 공유물 관리는? 무엇의 과반수? 지분의 과반수. 그죠? 그거 이제 민법에서 배우잖아요. 그거 같이 매치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건물 전대차 동의 여부 확인 나와 있어요? 네. 전대할 때는 원 임대인의 동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면 개공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는가 확인하고 중개해 주면 돼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만 몇 줄 그어 놓으시면 됩니다. 끝. 자, 그래서 이제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한번 공부해 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자, 부족한 것은 나중에 문제 풀면서 또 보완하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끝! 자, 2절 제목이 뭐예요? 자, 계약서 쓰는 걸로 들어왔는데 이것도 우리 법에서 다 했던 거예요. 거래계약서는 우리가 크게 뭘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매매계약서하고 무슨 계약서? 여러분 교재에 매매하고 임대차 계약서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뭐 전세권 설정 계약서, 전세권의 이전 계약서, 이거 다 거래계약서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로 다루는 것은 매매하고 뭐가 있어요? 임대차. 근데 매매 위주로 공부를 하면 돼. 왜 그러냐면 원리는 같은 내용만 다르지. 내용만 다르지 원리는 같으니까 무슨 위주로 공부하면 돼? 매매 위주로 공부를 하면 돼요. 거래계약서 그러면. 그러면 이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1번 나와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했어 안 했어? 했어요. 했죠. 그러면 이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법적 근거는? 시행령에서 나와. 우리 법에서 나와. 우리 법 시행령에서 나와. 그러면 9가지 있었다 그랬죠? 그럼 이제 여기서는 그 9가지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그걸 공부를 하는 거야. 자, 오른쪽 페이지. 가장 먼저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적어야 돼, 안 적어야 돼? 그럼 이 거래 당사자 누구요? 매도인하고 매수인. 그러면 인적사항이 뭐예요? 주소, 성명, 주민번호 이런 거죠? 주소, 성명, 주민번호잖아요. 이런 걸 말하는데 매도인은 뭘 보고 적느냐 이 말이에요. 등기부하고 또 주민등록증. 자, 그러면 뭐가 더 편해요? 주민등록증. 그래서 이제 신분증 보고 적으면 되고 매수인은 뭘 통해서? 주민등록증. 거기만 체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 첫째 줄 동그라미 1번 다 밑줄 보면 되겠네. 동그라미 1번 다 밑줄. 그래서 이제 계약서 쓰러 가면 신분증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그거 보고 쓰려고. 불러줘도 써도 되는데 잘못되면 누가 책임져야 돼? 개공. 그러니까 이제 보고 쓰라 이 말이야. 불러줘도 되는데 잘못되면 책임져야 되잖아요. 됐어요? 예, 원리가 그거예요. 큰 내용 없어요. 자, 2번. 자, 물건의 표시도 계약서에 써야 돼, 안 써야 돼? 자, 물건의 표시라는 뭘 적어? 토지 같으면 소재지랄지, 지목이랄지, 면적. 자, 건축물은 자, 소재지랄지, 면적, 구조, 건축 연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앞전에 배울 때 이건 뭘 띄워보면 나와? 토지 대장 등. 등기부 표제부도 나오니까. 그럼 불일치하면 뭐가 우선? 토지 대장.
여기는 건축물 대장 등. 자, 이걸 확인해서 불일치하면 대장을 기준으로 작성하면 된다. 이걸. 됐어요? 그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두 번째 줄. 근데 이제 우리가 간혹 가다가 이제 필지 매매냐 수량 매매냐 이게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어요. 문제집에도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이 면적과 관련해서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다 없다? 그 필지 매매냐 수량 매매냐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한번 간단하게 적어 볼게요. 필지 매매 밑에는 뭐요? 수량 매매. 그러면 이게 한 필지 토지입니다. 공부상에는 얼마가 나와 있느냐? 100제곱미터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1억에 사고 팔았어요. 제곱미터당 얼마씩 얘기하고? 100만 원. 자, 100만 곱하기 100 그러면 1억 나와요. 100만 곱하기 100 그러면 1억 나온다고. 제곱미터 100만 원 해가지고 1억에 샀어. 근데 측량을 해보니까 얼마가 나와? 90밖에 안 나와. 그럼 몇 제곱미터 부족해요? 돈으로 환산하면 1000만 원이죠? 금세 1000만 원이요? 그러면 좀 면적이 크고 그러면 금방 매덕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필지 매매하면은 매수인은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필지 매매란 것은 토지 한 덩어리에 1억 뭐 이런 형식이거든요. 면적을 중시하지 않아. 그러면 이것은 감액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감액 청구할 수 없다면 청구 뭐 써? 수량은 이런 경우 감액 청구할 수 있죠? 자, 개념 끝.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하다 일로 들어왔어요? 계약서 쓰다가. 그러면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만이 이렇게 부족했을 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던가. 우리는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수량 매매 되려면 어떻게 계약서 써야 돼? 자, 총 거래 금액 1억 적어야 돼, 안 적어야 돼? 계약서에. 적어야 되고, 총 거래 대금, 그 다음에 제곱미터당 단가 또는 가격을 적어야 돼, 안 적어야 돼? 이걸 안 적으면 수량 매매가 안 돼. 그러니까 계약서 쓸 때 반드시 이걸 적으라고. 됐어요? 그래야 감액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됐죠? 근데 반대로 이 필지 매매 하더라도 총 거래 금액 적겠어, 안 적겠어? 적어도 여기도 나눠버리면 제곱미터당 단가가 나오죠? 그럼 여기도 기재를 해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구별이 돼, 안 돼? 매도인은 손해배상 안 지려고 필지 매매했다 그러고 매수인은 돈 받아내려고 무슨 매매? 수량 매매했다고 서로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럼 둘이 치고받고 싸워, 안 싸워? 피 터져, 안 터져?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어디로 가? 법원으로. 그러면 이제 법관이 증거 조사해갖고 누구 손을 들어준지 들어주겠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려면 자, 여기다 특약사항에다 넣어야 돼. 이건 당연히 적어야 되고 수량을 지정한 매매다 이렇게 적든지 자, 실측 면적을 기준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적든지 또 쉽게 풀어가지고 부족하면 뭘 청구할 수 있다?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해놓으면 분쟁이 일어나 안 일어나? 그럼 부족하면 무조건 감액 청구할 수가 있어 없어? 확실하게 정리된 거죠? 그러니까 계약서 쓸 때 수량 매매가 되기 위해서는 저거 단가하고 저런 내용을 계약서에 써놔야 돼, 안 써놔야 돼? 내년에 100억짜리 토지 중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걸 확실히 해놔야 돼. 나중에 문제 터지면 복잡하지. 머리 아프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 아주 100억짜리 한번 해봐야죠. 아주 좋아. 생각만 해도 기쁘다. 보수 한번 계산해봐, 쉬는 시간에. 0.9로 계산해봐. 엄청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밑줄 긋습니다. 자, 2번에서 동그라미 3번 보고 있어요? 판례에 따르면 공무상 표시된 면적을 그대로 옮겨 적어서 몇 제곱미터로 기재하였다면 이것은 단지 토지를 계약서에 특정 표시한 게 불과하며 즉 무슨 거래다? 면적을 표시했다고 볼 수가 없다. 그렇죠? 몇 제곱미터만 기재했으면 됐어요? 그러므로 제곱미터당 얼마라고 표기하여야만 면적이 부족하면 지등은에게 감액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그래야만이 수량 매매가 된다 이 말이야. 됐어요? 그쵸? 그 다음에 계속 밑적으세요. 자, 토지 매매고 특이하게 없는 한 필지 매매로 뭐가 돼버려요? 추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감액을 인정해서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 기재함과 동시에 감액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그런 지문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곱미터는 당연히 기재해야 되고 이런 내용을 기재해 놔야만이 나중에 추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야. 제곱미터 기재했다 해서 100% 수량 매매라고 볼 수는 없어. 될 수는 있는데 100% 안 될 수가 있다고.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3번 뭐가 나왔어요? 물건은? 자, 물건은 보통 언제 넘겨줘야 돼요? 잔금 지급할 때. 근데 이런 걸 계약서에 명확하게 써놓는 게 좋아, 안 좋아? 첫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만 밑줄 보세요. 됐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권리 이전의 내용. 권리 이전의 내용. 자, 소유권이 이전되느냐, 임차권이 이전되느냐, 저당권이 이전되느냐, 이거 계약서에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돼. 그죠? 근데 이거 매매계약서 자체는 소유권이 넘어가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죠? 네. 안 써도 관계없지만 저 건물에 저당이나 전세가 설정될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안고 넘길 것인지 제거하고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것인지 계약서에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돼.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세 줄만 몇 줄 그어놓으세요. 권리 이전의 내용. 권리 이전의 내용. 권리 이전의 내용. 권리 이전의 내용. 이제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총 거래 금액. 거래 금액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약금 적어야 되고,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적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지급일자 등 속에는 지급 방법이 들어있어요. 지급 방법. 그러면 일시불로 지불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할 지급할 수도 있습니까? 네. 자, 부동산은 단위가 크기 때문에 보통 분할 지급 많이 하죠? 네. 어떻게 지급해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금은 관행상 얼마? 10%. 이거는 40 내지 50. 나머지가 잔금이 되겠죠? 이제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계약금 얼마를 매달 며칠까지, 중도금 얼마를 매달 며칠까지, 잔금 얼마를 매달 며칠까지 지급한다고 계약서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돼. 자, 그래서 큰 내용 없고, 그 다음에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자, 그러면 계약금 종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증약금, 해약금, 이약금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뭘로 추정을 해요? 해약금.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을 해요. 위약금은 약정을 해야 되는 거고 별도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뭐 한다? 추정을 한다. 그러면 해약금이 뭐예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 사람이 1억에 매매를 했다 그러면 계약금 얼마? 1000만 원 줬을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죠? 그럼 뭐가 넘어가기 전까지? 중도금이 넘어가기 전까지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매도인은 배액 상환하고 받은 거 1000만 원 했다가 자기 돈 얼마? 얹어서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일방적으로 해제. 매수인도 매도인도. 근데 뭐 하기 전까지? 이건 이행의 착수죠, 이행의 착수. 그러면 중도금 넘어가면 일방적으로 해제해, 못해? 못해. 그러면 전혀 해제할 수 없어요? 무슨 해제는 가능해? 합의 해제 가능합니다. 중도금 이후에도 합의, 계약이니까 합의해서 죽고 받을 거 받을 거, 그죠? 그 다음에 특약을 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한 달 이상 중도금을 지체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고 해제권 행사. 그 다음에 그런 약정이 없더라도 민법에서 채무 불이행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 법정 해제 가능해. 그러니까 중도금 이후는 일방적 해제를 할 수 없다는 거지. 일방적. 근데 저런 해제는 가능하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이제 5번에서 네 번째 줄 후다. 통상 계약금은 10, 중도금 4, 50, 나머지 잔금 몇 줄 권했어요? 그리고 이제 계약금을 한번 읽어보시고 오른쪽 양가리 2번 중도금 나와 있어요? 세 줄 몇 줄 보세요. 중도금은 무슨 착수? 이행의 착수에 해당한 것으로서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한 본계약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은 있어요? 중도금 지급 이후에는 매도인 계약금 100 상환하여도 해지할 수 없는 것이 원칙. 지급 시기를 명확하게 기재를 해야 된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외적으로 합의, 약정, 법정 해제는 가능합니다. 잔금은 큰 내용 없어. 첫째 줄만 미치고 오세요. 잔금은 첫째 줄.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를 해야 돼요?
계약일. 계약서에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됩니다. 계약일. 자, 그 다음에 또 뭘 적어야 돼?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확인 설명서 무슨 일자? 교부일자 적어야 되고, 또 계약에다가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조건, 기한. 됐어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밖의 약정사항 있어, 없어요? 그래서 총 몇 가지? 자, 9가지. 책에는 8가지지만 6번을 같이 써놔서 그래. 계약이라고 확인서를 같이 써놔서 그랬죠? 그래서 총 9가지. 그래서 이제 약정사항. 그 약정사항은 이 앞전에 1번하고 6번을 했죠? 그래서 과실의 기속 시기 특약할 수 있고, 매매 비용 특약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과실의 기속 시기 이런 걸 특약할 수 있다고. 됐어요? 그거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뭐 과실의 기속 시기 거기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6번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양갈 2번도 한번 밑줄 그어볼래요? 이 담보 책임도 특약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첫째, 두 번째 밑줄 보세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민법 규정에 발생한 것으로 비록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 지문 체크하세요. 계약서에다 특약을 하지 않더라도 매도인은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이건 법정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특약을 하면 근데 민법하고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는 거고,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특약을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민법에서 책임을 집니다.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특약하지 않는다 해서 안 진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한번 읽어두세요. 이해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 쭉 보고 6번 매매비용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매매비용은 무조건 외워야 돼. 첫째 줄. 쌍방이 균분한다는 단어. 자, 매매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쌍방이 균분. 그거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매매비용이 뭔지 외우라 그랬죠? 두 번째 줄. 목적물의 측량비용, 감정, 평가비용, 증서의 전반은 인지대,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 이거하고 중개보수도 들어가. 근데 중개보수는 균분한단 말을 쓰면 안 돼. 쌍방이 각각, 양쪽에서 부담하니까 매매비용으로 보는데 각각이란 말을 써야 돼. 균분이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세 번째 줄. 등기비용 나와 있죠? 관행상 등기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매수인. 취득한 자. 매수인 쪽에서 부담해요. 그러니까 매매비용으로 본다는 거요? 안 본다는 거요? 안 본다는 거요. 그러면 우리가 중개사법에서 실비 배웠죠? 실비는 누가 부담해? 일방이 부담하죠?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된 비용은 이전으로. 계약금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필요한 실비는 실비. 그래서 실비는 매매 비용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실비하고 매매 비용은 구별할 줄 알아야 돼. 목적물의 측량 비용, 감정 평가 비용은 실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양쪽에서 부담한다고.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중개사법상 실비하고 매매 비용은 구별할 줄 알아야 돼. 매매 비용은 매매하는 데 들어간 비용. 이해되셨어요? 자, 그 정도 끝. 임대차 계약서는 내용만 다르지 원리는 같으니까 굳이 신경 안 써도 돼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45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3절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보존 등기 의무 나와 있어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며칠일이 하냐? 기간하고 시점만 잘 잡아두시라고 했죠?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기간하고 시점만 알고 오시면 돼요. 자, 그러면 왜 이전 등기를 우리가 공부해야 돼? 야, 실무는 계약하면 끝나는데. 자, 매매를 중개했으면 언제까 이전 등기하러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 서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한다. 이걸 편물하래요? 쌍무. 쌍무. 가장 대표적인 게 매매죠? 그럼 언제부터 며칠? 계약일로부터요? 잔금 지급이래요? 아, 1년 내에 해도 1년 내에 헷갈린다. 잔금 지급일. 이걸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이때부터 며칠? 60일. 자꾸 헷갈린다고 했어, 안 했어?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처음 한 건 아니고 계속 했어도 그래. 자, 근데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한다. 쌍물하래요? 편물하래요? 편물. 일방만이 증여 같은 걸 말해요. 그러면 이것은 언제부터 60일? 자, 증여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자, 이거 시점하고 기간, 이거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이전 등기는 첫째 줄, 두 번째 줄 60일 이내 체크하시고 동그라미 1번 대가적 채무를 부담한다. 그 밑에다가 쌍무계약 적고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이걸 동그라미. 이거 이제 잔금 지급이래요.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며칠? 60일. 자, 이거 체크. 야, 일방만이 채무 편무계약 적고 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며칠? 60일. 체크하셨어요? 어떻게? 진하게. 뚫어지면 안 돼. 아주 좋았어요. 그러면 하나 더. 복습 한번 할게요. 이 기간이 자꾸 흔들리니까 복습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그것은 언제부터 60일 내 신고하세요? 그건 계약 체결일이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60일. 그럼 우리가 애국인 토지법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계약을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할 때는 60일. 언제부터 60일?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기억나요?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뭐가 또 6개월이에요? 오늘 좀 날이 더워. 하루 종일 들리고 있어, 이거.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해. 근데 뒤에 분들은 다 알아. 다 보이니까. 이해됐어요? 네, 좋았어요. 네, 좋았어요. 됐어요? 예. 네. 간혹가다 그럴 때도 있어. 걱정 안 해도 돼. 간혹가다 그럴 때도 있어. 자, 맨날 그래? 자, 쌍무계약은 잔금 지급일로부터 며칠? 60일. 편묘는 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그거 기간하고 시점만 잘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양가 2번은 볼 필요 없고 그 밑에 보존 등기 신청 의무 나와 있어요? 네. 자, 보존 등기 신청 의무도 몇 가지? 두 가지. 이것도 60일이에요. 60일인데 자, 적어볼게요.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뭐가 또 해? 안 했지. 안 하고 계약을 하면은 언제부터 60일? 이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내 보존 등기하라. 이건 이전 등기하라. 무슨 등기하라? 보존 등기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 60일 체크하시고 뒷페이지 동그라미 양갈 1번 내용이에요.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등기할 여건이 충족되는데 안 하고 계약하면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고 반대로 보존 등기할 여건이 충족됐어 안 됐어? 안 됐어요. 그럼 먼저 계약을 했죠? 네. 그러면 언제부터 60일?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며칠? 60일.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전 등기든 보존 등기든 다 며칠? 60일. 근데 시점은 다 같아요? 다 달라? 달라요. 다 달라. 시점은 다 다릅니다. 시점은 다 달라. 정리됐어요? 예, 끝. 되게 쉽죠? 자, 그래서 이제 60일은 다 같잖아요. 근데 시점은 다 다르니까 한번 쭉쭉쭉쭉쭉 읽어두세요. 잊어먹으면 어떡해? 다시 언제까지? 한 4개월 남았어요? 몇 개월 남았나? 한 4개월 남았나? 4개월 남았어요. 4개월이면 충분해. 뭐 하루에 한 과목씩 뜰 수 있잖아, 이제. 안 버텨? 중개사 하루에 한 과목 뜰 수 있잖아요. 좋아. 그렇다고 사흘까지 들릴 필요 없어. 아주 좋았어요. 요약제부가 하루 한 과목씩 탁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아이, 좋았어요. 그러면 4개월은 엄청 많지. 과목마다 탁 하루 한 과목씩. 자, 그 다음에 4절. 자, 4절 계약서 뭐가 나와요? 거민 나옵니다. 이 거민도 이제 간혹가다 출제가 되고 있는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 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거민 대상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것부터 들어야 돼. 거민 대상이 되는 것은 이쪽이고 거민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이쪽. 그럼 이제 우리가 거민에서 가장 먼저 할 것이 거민 대상이 되는 거 원리를 기억하라 그랬죠? 네. 세 가지 원리가 뭐예요? 계약이란 말, 또 소유권 이전이란 말, 또 토지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이 세 가지 다 충족이 돼야 되겠죠? 계약이면서 소유권 이전이면서 토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그럼 이제 이걸 그대로, 물론 예가 있어요. 예가 있지만 이거 원리야, 원리. 잊어먹으면 저걸 생각하면 돼. 그럼 하나씩 분석할게요.
매매는 계약입니까? 아닙니까? 소유권 이전 맞죠? 그러면 토지 건물 매매 계약서는 검인 받아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죠? 그러면 교환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증여는? 증여도 계약이면서 소유권 이전이면서 그러면 토지 건물에 대한 증여는 검인 받아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죠? 여기는 유상무상 안 따져. 검인은 유상무상 안 따진다고. 그럼 복습 할게요. 증여. 증여가 이제 가장 자주 틀리니까 복습 한번 해볼게요. 우리 과목에서 배운 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증여로 토지를 취득할 수도 있죠. 허가증이 있어야 된다고 배웠어요? 없어도 된다고? 없어도 된다고 했죠. 이 앞주에 배웠어. 아주 좋아. 그러면 농지를 증여로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고 배웠죠. 아주 좋아. 그럼 애국인 토지법상 애국인들이 증여로 토지를 취득할 수도 있죠. 그럼 며칠 이내 신고를? 뭐 왔다 갔다 해 또. 60일 맞아? 왜? 계약이니까. 계약일로부터 60일? 그 이유는? 계약은. 또 계약이 아니다라면 안 돼. 증여 계약이잖아요. 그러면 증여 계약서는 검인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반다고 좀 하고. 반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누가 안 받아? 한 바퀴 뺑 돌아오면 이제 여기서 할 때는 받아야 된다고 한 바퀴 뺑 돌아오면 또 이제 다시 정리할게요. 증여는 허가증은 필요 없어. 그 이유는 무상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유상계약만이 허가가 되죠. 그래서 무상이니까 허가를 안 받아. 이해됐어요? 농지를 증여로 취득할 때는 농지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애국인 토지법상 애국인이 증여로 취득할 때는 며칠 내 신고? 60일. 그러면 증여계약서는 검인 받아? 안 받아? 받아. 여기는 유상무상 안 따져. 이게 까딱 잘못하면 틀려. 그래서 증여가 가장 자주 틀리니까 증여. 됐어요? 그러면 지금 다 우리 과목에서 배운 것들이잖아요. 토지거래허가제, 농지증, 애국인 토지법, 검인. 계속 나오잖아요. 이거 흔들리면 안 돼. 그 다음에 항상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판결은 계약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검인을 받아야 돼. 조서도 마찬가지. 화해조서 이런 거. 이것은 계약이 아닌데도 검인을 받아야 돼. 별도로 공부해야 되겠죠? 그럼 판결 복습할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판결로 취득할 때는 허가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럼 농지증은? 있어야 돼. 그러면 애국인 토지법상 애국인들이 판결로 취득할 때는 언제까지 신고? 6개월. 계약이 아니니까. 계약 외의 원인이잖아요. 그럼 판결서는 검인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자, 이것이 쫙 떠야 돼. 우리 과목 4가지. 토지거래허가제, 농지증, 애국인 토지법, 검인. 됐어요? 쫙 나와야 돼.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하나? 그렇지. 자,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 공유물 분할 계약서는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죠? 검인 대상이 됩니다. 그럼 안 되는 것은 딱 반대 해석하면 나와. 계약 아닌 거 찾아봐. 판결만 빼고. 경매, 공매, 공용, 수용, 상소. 이건 계약이다? 아니다? 이걸로 취득할 때는 검인 안 받아. 그 다음에 또 계약은 맞는데 소유권 이전이 아닌 것들이 있죠. 전세권 설정계약서, 이전계약서, 임차권 설정계약서, 이전계약서. 이건 소유권 이전 아니잖아요. 무슨 이전이 아니야? 소유권 이전은 아니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임목 매매계약서, 광업재단 매매계약서, 공장재단 매매계약서. 이건 검인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왜? 매매는 매매지만 토지 건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의제된 거 2가지 있죠. 토지거래 뭘 받으면? 허가증을 받으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안 본다?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신고 필증을 받아도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자, 의제되니까 안 받고. 그 다음에 검인은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받죠? 그래서 계약 당사자 쌍방이나 일방이 국가나 뭐일 때?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검인 안 받아요?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그래서 이제 반대 해석하면 쭉 나와. 그죠? 그러면 가등기 신청할 때는 금인 받아? 매매계약서에 원인 증서 안 받습니다. 그럼 뭐 할 때? 본등기 할 때. 자, 본등기 할 때 받습니다.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등기법에서 나오죠? 공시법에서. 본등기 할 때는 금인 대상이 되고 가등기 시는 아니에요. 원인 증서 매매계약서에다가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가등기 할 때 원인 증서에는 안 받고 뭐 할 때? 본등기 할 때 금인 대상이 된다. 자, 정리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이 여러분 교재에 있어 없어? 자, 체크해 드릴게요. 자, 461페이지 거민을 받아야 하는 경우, 자,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계약 원인 동그라미, 토지 건축물 동그라미, 소유권 이전 등기 동그라미. 이게 원리예요, 원리. 자, 계약 원인 동그라미, 토지 건축물 동그라미, 소유권 이전 등기 동그라미 셨어요? 이게 원리라고. 그리고 부연 설명 나와 있죠? 그래서 매매, 교환, 증여. 가장 중요한 거 증여 동그라미.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 공유물 분할 계약서, 거민 대상이 된다. 나와 있죠? 그리고 2번에 판결서하고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도 거민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죠? 거기다가 본등기 시 원인 증서 이거 적으세요. 본등기 시 원인 증서에도 거민 받아. 매매계약서에 받는다 이 말이에요. 본등기 할 때.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거민을 받지 않은 경우 나와 있어요.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건 왜? 토지 건물이? 아니니까. 두 번째 줄 후단. 상속수용 경매는 왜? 계약이 아니니까. 밑줄. 세 번째 후단. 전세권 저당권은 왜? 소유권 이전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국가자치단체는 안 받아도 된다고 했죠? 그리고 동그라미 의제되는 거 두 가지 있어요. 토지거래허가, 부동산거래, 신고필적. 안 받아도 돼. 안 받아도 되는 거 가등기 시 안 받는다고 적어 넣으세요. 가등기 시. 본등기 할 때. 자, 그 다음에 거민 절차가 나와 있어요. 자, 거민 신청자. 책에 바로 밑줄 보세요. 계약 당사자 중 1인, 두 번째.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그럼 위임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변호사, 법무사, 개공. 개공이 의무는 아니에요. 의무는 아니고 위임받아서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 밑에 부연 설명 의무가 아니라고 나와 있죠? 그거 개공이 의무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거민 신청 하해야 한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임받아 할 수 있는 것이지 하해야 한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자, 거민관할청, 거민권자는 첫째 줄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구수 구청장 그 위임을 받은 자. 그러면 여기서 위임을 받은 자는 누가 돼? 읍면동장. 주로 하급기관의 임무래. 그죠? 그러면 동장도 거민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그러면 거민 권한을 위임을 했으면 그 뜻을 등기소장에게 통지 동그라미 승인받아야 한다면 틀려버려요. 과거에 승인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틀렸어. 통지? 뭔지? 그렇지. 자, 뒷페이지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자,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한 계약서, 판결서 등의 거민 바꾸자 할 때는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 시군구에 걸쳐 있는 부동산을 이전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각 시장구수 구청장 쫓아다니면서 거민 받은 게 원칙이죠. 불편해 안 불편해? 그럼 한 군데에서 거민을 신청할 수가 있다. 할 수 있다가 핵심이에요. 과거 이걸 하여야 한다 그래서 틀렸어. 원칙은 부동산 소재지니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구수 구청장에 거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불편하니까 한 군데에서 거민을 신청할 수가 있다 없다? 할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거민 신청, 거민 받으러 갈 때 뭘 가지고 와야 되냐? 자, 이걸 원본이란 말을 쓰고 있죠? 계약서는 뭐라고 표현을 해요? 판결서는 정본. 그리고 사본 2통 제출하라고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두 번째 줄. 자, 동그라미 2번도 밑줄 보세요.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렇게 표현했죠? 계약서, 판결서 등은 사본을 제출할 때 자, 시군구 수의
1을 더한 통수. 자, 시군구 수에 1을 더한 통수를 제출하라. 그 지문 있어요? 네. 그것도 알고 있어야 돼. 시군구 수에 1을 더한 통수. 시군구 수에 1을 더한 통수를 제출해야 된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거민계약서 필요적 기사항 박스에 나와 있어요? 그 적으세요, 옆에다가. 어느 법에서 나와요? 법적 근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나와. 아까 우리가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사항은 중개사법 시행. 그러면 잘 이렇게 생각해봐. 그러면 거민계약서가 따로 있는 건 아니죠? 계약서를 가지고 거민을 받는 것이죠. 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제 여기 거민계약서 필요적 기사항이 거의 비슷해.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봐봐. 당사자, 인적사항 똑같고, 목적 부동산 물건의 표시 똑같고, 계약연월로 계약일 똑같죠. 대금, 지급일자, 지급여건은 똑같죠. 평가에 거금 몇줄 것이고, 차액 정산액은 몇줄 것이고, 그 다음에 위임을 체크해야 돼. 개공이 있을 때는 개공이 거민계약서 필요적 기사항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아까 거래계약서는 이거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개공 소개로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거민 받으러 갈 때는 개공에 관한 사항을 작성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서 거민을 받으라, 이 말이야. 이해됐어요? 거민계약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계약서 원본에다가 거민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공 소개라면 거민 받으러 갈 때 개공을 반드시 적어야 돼, 안 적어야 돼? 적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제 조건기한은 똑같고. 그 다음에 그 양가로 4번 보면은 거민권자가 거민할 때는 실질적 내용까지 확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 형식적 요건 구비했던 거라면. 이것도 시험 여러 번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지체 없이 거민하여 거민 신청이 교부 이렇게 나왔어요. 무슨 요건만 확인한다? 형식적, 실질적 요건의 구비. 그러면 틀려버려요. 실질적 내용까지 확인한다면 틀려버린다고. 형식적 요건은 그러니까 서류상에 하자 없으면 필요적 기재사항만 있으면 거민해준다 이 뜻이고. 자,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시장구수 구청장 권한을 이인받은 자가 계약서 거민을 할 때 계약서 판결서 4번 몇 통을 작성한다? 거민계약서 2통을 작성한다 이 말이에요. 한 통은 자기들이 보관하고 한 통은 세무서장에게 뭐 한다? 송부를 해주게 돼 있어요.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러겠죠. 자, 통부. 나머지 읽어보시고 큰 3번. 자, 양갈 1번. 네 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다 읽었어요? 자, 먼저 체결된 계약서부터 거민을 받으란 말이 있어 없어? 있어요. 전매할 때 그거 체크하세요. 먼저 체결된 계약서. 그걸 위반하면 1년하고 뭐다? 3년. 징역 벌금 들어갑니다. 1년 이하지 3년. 자, 그러면 실무 쪽에서 벌칙 징역 벌금 사유가 몇 군데 나오죠? 네. 과태료 빼고. 과태료 사유는 외국인 토지법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과태료 빼고 징역 벌금 한번 종합 정리해 드릴게요.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무효고 징역 벌금 들어간다 그랬죠? 몇 년하고 몇 년? 2년 이하 징역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외국인 토지법상 허가를 받지 않으면 징역 벌금 들어가죠? 몇 년하고 몇 년?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고 허가받지 않으면 징역 벌금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전매 시 거민 신청 의무 위반하면 1년하고 3천. 1년하고 3천. 자, 13입니다. 뭔 사? 13. 자, 징역 벌금이 실무 쪽은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때그때 오려고 노력해봐. 좀 이따 보면 실명법이 또 나오잖아요. 이해됐어요? 네, 그럼 이제 해줘야 돼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자꾸 연습해. 자, 거기 거민에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드릴게요. 여러분들 기출문제지. 기출문제지 거민 관련 문제가 거기 쭉 나와 있을 건데. 한 문제만 풀어볼게요. 한 문제만. 자, 거민 관련 문제가, 자, 6번 문제, 5번 문제 한번 풀어드릴게요. 168페이지. 168페이지 5번 문제가 거민 관련 문제예요. 자, 5번 보고 있어요?
개공갑은 을 소유 X 토지 그랬어요. 을 소유 무슨 토지? X 토지를 누구하고? 병하고 이제 매매를 중개합니다. 누가? 갑개공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의뢰를 받아서 병의 의뢰를 받아서 중개한 경우 옳은 걸 골라라. 자, 누구로부터 매수 의뢰를 받았다는 소리네? 병으로부터 의뢰 받았으니까. 자, 문제가 이거예요. 일단 사례형 같은 경우는 저렇게 그려놓고 접근한 게 빨라. 그래야지 있고 또 있고 안 그러고 이렇게 딱 적어놓고 접근해 보세요. 1번 계약서를 작성한 갑이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서 검인을 신청할 수 없다. 자, 개공은 위임받아서 검인을 신청할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가능합니다. 자기 이름으로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2번 X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병이 매수 대금 지급을 위하여 X토지 저당권 설정. 자, 저당권 설정도 그러네. 저당권도 검인 대상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지상권 뭐 이런 것은 다 검인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왜? 소유권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저당도 소유권 이전이 아니잖아요. 검인 안 받아. 일일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일단 저당 단어가 나오면 검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병이 X토지의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서 뭐 할 때? 번등기를 하는 거 매매계약서 이게 원인증명 서명이잖아요. 매매계약서의 검인 대상이 된다. 맞습니까? 네. 아까 뭐 할 때? 번등기. 가등기시는 아니고 번등기시 할 때 검인 대상이 된다 해서 이 문제입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갑이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교부받아도 계약서에 검인을 받지 않는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어 있어요. 신고 필증을 받으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 원래 검인계약서가 등기할 때 필요하거든요. 근데 신고 필증을 받으면 검인 안 받아도 돼. 그래서 이제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렇게 해야지. 자, 병으로부터 검인 신청을 받은 X토지 소재의 관할자에 검인할 때 계약 내용의 진정성 확인하랬어요. 형식적 요건의 구비만 확인하면 된다. 이런 문제가 나와 있잖아요. 이해됐어요? 아, 그런 문제구나. 그러면 검인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검인 관련 문제가 나오면 그냥 맞춰줘야 돼? 틀려줘야 돼? 맞춰. 아유 쉬워 그러고 맞추면 돼. 됐죠? 그러면 여기까지 한 걸 기념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 쉬어야 된다. 쉬었다가 실명법 들어갑니다.